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이번 주엔 목요일에 쉬는 분들도 많고 또 주말부터는 연휴가 시작되다 보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한 주를 여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크립토 시장은 하루도 쉬지 않죠. 오늘 저희 방송 통해서 시장 꼼꼼하게 들여다보시면서 연휴를 잘 대응해 볼 수 있게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금요일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5% 소폭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S&P 500 지수는 0.74%,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오르면서 다시 한번 3대 지수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국면이 최악은 지났다고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중국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모호한 상태지만 당분간 상황이 더 나빠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인식이 커졌습니다. 이번 한 주는 특히나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중에 가장 바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투자자들이 실적에 주목하면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말 사이에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도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XRP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수익 코인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볼까요? 자, XRP의 선물 ETF가 공식 승인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SEC가 프로쉐어즈 트러스트의 XRP ETF 출시를 승인한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30일부터 본격 거래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 소식으로 XRP의 가격 하루 사이에 12%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요. 거래량도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투자 상품 출시가 XRP가 미국의 제도권 내부로 들어오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완벽하게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승인이 일어났다는 데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겠죠. 과연 선물 ETF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또 가격까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일 것인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자, 수익 코인이 일주일 동안 70%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알트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특히나 이 수익 코인이 70% 넘게 급등하면서 시총 11위 코인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레이어 1 블록체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익 코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3가지 정도가 꼽힙니다. 첫 번째로는 수익 프로토콜의 TVL 비율이 지난주 대비 38% 늘었다는 점, 여기에 탈중앙화 거래소 활동도 177% 급증, 그리고 네트워크 내 스테이블 코인 활동까지 2달 사이 82%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다시 한번 조정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당연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추격 매수는 조금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겠죠. 앞으로의 가격 추이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2가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 어떤지 확인해 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주요 코인들의 시세는 조금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34% 하락하면서 93,70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95,0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다시 한번 조금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도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782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1,800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죠. 2,000달러까지 넘어설 수 있을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XRP 방금 전에 만나봤던 호재에 힘입어서 홀로 지금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5% 넘게 오르면서요. 2.25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150달러를 넘어서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났었지만 지금 잠깐 주춤하는 모습이죠. 148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수익 코인도 마찬가지로 70% 넘게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었지만 지금은 숨고르기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요 코인들이 주말 사이에는 그래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한 주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 것인지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과 시장 들여다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중에 스캔하셔야 입장하실 수 있고요.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시장과 관련된 얘기들 또 전문가님의 전략까지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용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을 들으면 표용호 이사입니다. 월요일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죠. 예, 이제 이 몸으로 직접 느껴지는 계절인데요. 우리 투자자분들 얼어붙은 계좌의 겨울이 가고 봄꽃인 동백꽃처럼 붉은 붉게 물든 계좌가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요즘 관세 전쟁과 더불어서 미국 내부에서 이제 트럼프와 파월 계속 싸움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싸움을 안 하는 게 좋은데요. 또한 이제 이런 상황이 투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제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모르는 코인의 시장,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물 밑에서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재 코인 시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조금 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코인 시장의 흐름의 주제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같이 코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워낙 국제적으로 정서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겠죠. 내가 혼자서는 이슈들을 본다고 봐도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모르겠더라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전문가님의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요즘 주변에 코인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도 그렇고 지하철을 타도 그렇고 식당에서도 네. 밥을 먹으면 코인 얘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심심치 않게 이렇게 귀 쫑긋해 보면은 비트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뭐 선물 옵션이 어떠니, 코인이 어떠니, 맞아요. 올라가니 내려가니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거를 좌지우지하는 무언가가 또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그거를 더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그렇죠.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파생되어 나온 것인가를 알아야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부분을 시적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현재 코인 시장의 이면에는 정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움직임이 조용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물밑 아까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예, 근데 이제 바로 이 비트코인을 둘러싼 글로벌 결제 전쟁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제 전쟁이요. 예, 굉장히 실적으로 뭐라 그럴까 과열됐다 그럴까요?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그러면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에너지 결제 이걸 비트코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적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굉장히 긴장을 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 달러 패권 있죠. 네. 아시죠? 그렇죠. 이게 이제 원유 결제를 달러로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이 원유에 대한 달러 결제에 대한 부분이 미국의 그 달러 패권을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또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예. 그런데 현재 해외에서는 에너지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한다. 네. 또 비트코인의 달러를 자리를 넘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계속적으로 달러 패권을 넘보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의 흐름을 현지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처음 듣는 분들은 다소 좀 과장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뭐 달러가 그래도 역시나 제일 위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실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금융 지형의 변화를 완전히 소외될 수 있어요. 네. 이 변화를 계속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그렇죠. 오히려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 지금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단순히 비트코인이 올랐다 떨어졌다 얘기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국제 결제 수단으로 현재 실험되고 있는 흐름, 네. 그리고 달러 패권의 흔들림, 그리고 비트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에 숨겨진 전쟁,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사실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활용된다라는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암호화폐 그냥 투자 수단 아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제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트코인으로 에너지 거래 실제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중국과 러시아 비트코인의 에너지 거래를 현재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반에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인의 선물옵션 ETF를 만든 회사죠. 네. 예, 거기 이제 매튜 시걸이라는 아주 권위 있는 분석가, 저희 같은 이제 분석가인데요. 네.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일부 에너지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아, 실제로 뭔가 공지를 한 건 아니지만 하고 있다고 누군가가 얘기를 한 거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 지갑의 흐름, 뭐 온체인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러시아와 블록체인이 중국 아무래도 쪽에서. 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보고 있는데, 근데 다만 아직은 솔직적으로 좀 상징적이고 실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건 아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라든가 본격적으로 이제 페트로라 그럽니다. 네. 석유 거래를 동화를 이제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현재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험적으로 비트코인은 이제 에너지 결제 수단으로 실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어쨌든 결제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시도가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게 실적으로 굉장히 촉각을 둬야 되는 부분인데요. 왜냐 그러면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일어났었죠. 그죠? 네. 22년도 몇 년도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 계기로 러시아에서는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으로 계속 인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스위프트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다. 예, 금융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퇴출이 됐어요. 거기서 퇴출이 되면 국제 간 거래가 되질 않습니다. 예, 그럼 말 그대로 현금을 싸가지고 가서 현금 거래를 해야 돼요. 네. 되게 귀찮죠, 그죠? 그렇죠. 예, 또 뭐 도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요즘 일반인들도 현금 잘 안 가지고 다니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국제 달러 시스템이 고립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체 결제 수단을 실제로 러시아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에너지 수출국이죠. 네. 러시아는 가스 수출국인데요. 이제 찾다 보니까 비트코인, 코인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탈중앙화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재를 받지 않고 국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을 실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 정부가 비트코인을 단순히 투자가 아닌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검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 움직임 보이고 있군요. 맞습니다. 이제 달러 의존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탈피를 하려고 하죠. 달러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기후가 많이 춥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그쵸. 그러다 보니까 코인 채굴에 상당한 이점이 있어요. 그래요? 날씨가 추운 게 채굴하는데 영향이 있나요? 그럼요. 예. 자, 따뜻한 나라에서 채굴을 하면 네. 열이 굉장히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죠? 그렇죠. 예, 이 기계를 돌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에어컨을 틀고 해도 네. 그 채굴하는데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에어컨을 상당히 풀로 틀어놨는데도 네. 이 뭐랄까 춥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워낙 기계에서 열이 많이 발생해서요. 그렇죠. 그러면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 추운 나라들이 네. 그거를 실제로 에어컨을 안 틀고 네. 그냥 놔둬도 식히기 때문에 전기 효율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자연히 냉장고인 거고 냉동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후진국이 추운 나라들은 비트코인의 채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러시아의 중앙은행은 초기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이 뭐냐 이거 사기다라고 했었었는데 사실 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처음엔 그런 반응이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우리나라도 그랬죠. 맞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정책 기조가 살짝 변하고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는 조금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추진을 하거나 네. 이런 부분인데 민간 채굴 기업 있죠. 이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실제로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러시아가 굳이 비트코인을 사들이지 않더라도 직접 채굴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뭔가 네. 가져오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거면은 굳이 돈 들여가면서 사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안 팔겠다 그러면 만들어야죠, 그죠? 예, 그거를 러시아가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와. 이렇게 보시면 근데 됩니다. 오늘 러시아의 기후가 이렇게 채굴에 영향을 준다는 게 상당히 저는 인상 깊은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캠은 뭐합니까? 사고 팔아야죠, 그죠? 맞아요. 거래가 돼야죠. 예, 이제 비트코인 결제 수단에 대한 가치를 위한 조건이라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투자 대상이 아닌 결제 유통 뭐 이렇게 발행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결국은 이제 금융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소위 말하는 게 투자 자산이었죠. 그렇죠. 예, 이제 이거를 뭐 가격이 상승하면 차익 실현을 하고 또 매도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하지만 진짜 결제 수단 이제 으로 쓰이려 그러면 네. 여러 가지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수단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물건을 사고 뭐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또 받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 파는 기업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이런 기반으로 대출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송금이 가능해져야 돼요. 근데 저기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얘기만 그죠? 들어도. 맞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늦었다. 그래요? 예. 역시 벌써- 그래서 제가 일반인으로 머물러 있는 거군요. 예. 소위 말하는 이제 결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포스기라든가 우리 그쵸. 왜 식당에 가면 이렇게 긁죠. 맞아요. 이게 포스기라 그럽니다. 이제 그리고 유통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유통은 지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포스기도 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있어요. 그리고 발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좀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약간 뭐랄까 안 좋은 코인들도 있죠, 그죠? 맞아요. 예, 아직까지는 스캠이라는. 조금.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코인이 인식이 별로 안 좋지만은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규제가 조금 명확해지다 보면은 그런 어두운 측면에서의 안 좋은 부분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발전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은 사는 행위, 그리고 받는 행위, 네. 파는 행위죠, 그죠? 그리고 빌리는 행위가 모두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소위 말하는 뭐 사고 팔고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네. 코인은 가격 급등락이 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예. 시세 차익이라는 게 또 발생을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또 필요해야 돼요. 그거를 뭐냐 그러면 네.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합니다. 오. 예, 그리고 금융공학 기술에 있어야 돼요. 이제 이거에 대한 변동성의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자, 방금 말했듯이 스마트 컨트랙트 네. 예, 말이 어렵다 그죠? 네. 예, 이게 이제 미리 짜여진 자동 계약 프로그램이에요. 오. 여기 어떤 소스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계약을 막 스스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가격이 급등락을 하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지정된 가격을 자동으로 결제를 보정을 해줘요. 오. 예,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금융공학적 수단이라 그래서 네. 자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을 해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요. 예, 해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위험을 이렇게 상쇄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옵션이라든가 선물이라든가 스왑이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코인들이 실적으로 선물에 대한 부분을 많이 ETF로 신청을 많이 하죠. 맞아요. 최근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플에 대한 ETF가 맞아요. 생기는 XRP도 이제는 됐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에 대한 안정화죠. 이럴 거에 대한 필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뭐 회원분들이 선물에 대한 부분이 위험하다라고 하시겠지만은 네. 실질적으로는 시장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하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개인종교 요동을 막 칠 때 네. 사용자들은 뭐 하든가 말든가 몰라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알아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역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뒤에서 물밑 작업이 잘 되고 있는 거겠거니 맞습니다. 하는 거죠.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맞아요. 부분이겠죠. 이제 결제를 항상 고정된 가치로 가능하게 만드는 게 이 시스템인데요. 이게 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불안정하다고는 화폐를 못 쓰겠죠.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상쇄시켜주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흐름을 실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름에서부터 얘는 조금 안정성이 있나 보구나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 비트코인 결제 인프라가 뭐냐 그러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 그래요. 오. 예, 이게 뭐냐 그러면 빠르게 그리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장 가능이 되고 네. 블록체인 추적이 어려워요. 그리고 한 번 결제를 하면 네. 소위 말하는 취소가 불가됩니다. 이거 환불이 안 됩니다. 괜찮은 거 맞나요? 그렇죠. 우리 그렇기 환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시스템이 확실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런 생태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실적으로 계속 부상을 하고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제가 되고 있나라고 하지만은 우리 이제 US 테더 그죠? 테더 서클하고 서클이라 그러는데 네. 예,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코인들이 현재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
의 전체 결제액을 넘어섰어요. 아, 진짜요? 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데로 퍼져 있나 보네요. 그렇죠.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을까요? 예, 옆에 차트를 잠깐 보시면 파란색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결제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 빨간색을 보시면 비자, 그리고 또 노란색은 마스터카드인데요. 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엄청 크죠, 그죠? 네. 마스터에 비해서는 거의 3배 이상 거의 차이가 네. 납니다.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자, 마스터라든가 이런 카드 다 쓰고 계시죠, 그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이 해외 송금이라든가 암호화폐 거래소 등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우리는 체감이 안 될 뿐이지 많이 사용들 하고 있어요. 아, 우리는 그냥 카드를 긁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2, 3년 사이에 미국,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네. 은행 시스템을 우회로 바로 달러 기반으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자, 미국,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네. 예, 뭐가 생각이 납니까? 글쎄요. 뭐가 예. 생각이 날까요? 약간 좀 중남미라 하면 조금 우리가 위험한 동네다. 아니 아. 아프리카라다 하면 좀 깽단이 있다라는 네. 부분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조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왜 그런 공통점이 생겼을까요? 네, 이런 부분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추적이 안 되니까. 아, 그래서. 예, 그래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네. 이 부분을 현재 미국이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풀어야 될 숙제 같은 부분일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실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 돈을 코인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너도 나도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오. 나도 만들 수 있고 아나운서님도 만들 수 있고 오. 어떤 내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거나 회사를 가지고 있고 유통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네. 그거를 내가 만들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오. 요즘은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중앙은행이라든가 미국은 또 페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승인을 해주죠. 네. 근데 아니고 그냥 내가 만들어서 스테이블코인 몇 달러와 연관시켜서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 오,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스타벅스라든가 네.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게 자기들 만들고 있어요. 오. 근데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페이팔 들어보셨죠? 네. 미국 결제 시스템 네. 페이팔 마피아라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 이제 피터 딜이라는 사람 팔란티아의 네. 대표죠. 그리고 앨런 머스크 아시죠? 예, 데이비드 sak스 암호화폐 차르라고 하죠. 네. 그리고 JD 벤스 부통령 지금 오. 부통령이죠, 그죠? 네. 자,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어디? 미국 정부에. 왜 모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암호화폐 관련된 얘기일까요? 스테이블 코인. 예, 결제. 페이팔 코인이 결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페이팔 출신들이에요. 오. 결제를 만든 네. 세계에서 가장 큰 결제 시스템. 이걸 만든 사람들이 미국 정부에 들어왔다. 왜? 결제 네트워크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우리 좀 논의 좀 해봐야겠다 하고 모인 거였군요. 그렇죠. 어차피 써야 되니까요. 쓰면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그 수수료가 실적으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인데 올해 안에 실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춘추전국 시대가 계속적으로 열릴 겁니다. 그래요. 스테이블 코인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테더에 같은 부분은 신뢰성이 조금 낮아요. 예, 조사도 받고 있고 네. 대충 만들어놨다는 얘기가 있고 또 이제 서클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인 투명하긴 한데 그것 또한 솔직히 조금 이렇게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금융회사, 빅테크 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만들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들을.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실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